일반화학 실험 나일론 합성에 대해 2분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험 목적입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간단한 고분자 물질을 직접 합성해 봄으로써 현대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재료 중 하나인 고분자 물질 합성의 기본 원리와 방법의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실험 이론입니다. 차례대로 고분자, 나일론, 나일론의 종류, 첨가 중합 반응, 축합 중합 반응, 계면 중합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분자입니다. 고분자는 영어로 폴리머이라고 합니다. 매우 높은 분자량을 가지는 분자체로 단량체가 화학 결합을 통하여 규칙적으로 모여 큰 단위체를 이루어서 형성합니다. 동일한 단량체를 사용하더라도 사슬 간 연결에 따라 다양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고분자 구조에 따른 분류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단량체가 하나의 고분자 사슬에 중합되는 경우를 공중합체라 하며 조합에 따른 물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고분자 예시로는 단백질, 합성 고분자인 나일론, 폴리에스더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일론입니다. 합성 고분자 폴리아마이드의 총칭이며 아마이드 결합 CONH로 연결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사슬 모양의 고분자입니다. 나일론의 종류는 수천 가지에 이르며 나일론의 뒤에 숫자를 붙여 표현이 가능합니다. 나일론 뒤의 숫자는 반복 단위 한 개에 포함된 탄소수를 의미하며 나일론 MN의 경우 M은 아민 화합물 탄소수, N은 산 화합물의 탄소수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나일론의 종류입니다. 나일론 6이 대표적이며 나일론 6은 6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반복 단위입니다. 또한 강도가 크고 가벼우며 탄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나일론 11은 1.9%의 흡수율을 보입니다. 나일론 66은 온도에 따라 강도 조절이 가능하며 탄성률이 작아 부드러운 촉감을 가집니다. 계면에서 아민과 카복실산 사이에 축합 중합 반응도 일어납니다. 나일론 60은 반결정체 폴리아마이드입니다. 이는 흡습성과 수축률이 낮고 계면 중합 반응을 통해 형성됩니다. 네 번째로 첨가 중합 반응입니다. 일단 중합 반응이란 동일 분자를 2개 이상 결합하여 분자량이 큰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중합에 의해 생성된 화합물을 중합체 또는 고분자라고 합니다. 중합체는 중합도에 따라 2합체, 3합체, 다합체라고 합니다. 첨가 중합 반응은 단위체들이 원자의 순 손실 없이 반응하여 새로운 사슬의 고분자를 형성하는 반응으로 예시로는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티렌 등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다양한 첨가 중합 반응의 예시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축합 중합 반응입니다. 두 단위체가 결합하면서 작은 분자가 떨어져 나오는 반응으로 예시로는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나일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면 중합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은 두 액상에 각각 한 성분씩 시약을 용해해 두면 두 액상의 계면 근처에서 구시약이 접촉하여 중합이 일어납니다. 이때 계면에 있는 중합체를 꺼내면 계속해서 중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두 시약의 비율을 정확히 화학 당론적 값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에 고분자량의 중합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일론 아라미드 등의 고분자가 이 방법을 통해 제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염화 아디프산의 계면 중합과 나일론의 계면 중합 사진입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250ml 비커 4개, 50ml 메스 실린더 1개, 피펫, 피펫 필러, 핀셋, 유리 막대, 약수저, 한자리 저울, 알루미늄 접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약입니다. 헥사메틸렌 디아민은 무색, 고체, 강한 아민기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화세바 코일입니다.
액체이며 자극성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실험 시 주의해야 합니다. 디클로로메탄입니다. 무색, 휘발성, 유기용매로 사용됩니다.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실험 준비물입니다. 피펫을 이용하여 20ml 비커에 염화세바코일과 디클로메탄 50ml를 넣고 섞습니다. (50ml)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50ml 증류수를 측정하여 다른 250ml 비커에 붓습니다. 수산화나트륨 0.4g을 측정하여 증류수에 녹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비커에 헥사메틸디아민 2.3g을 섞습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2~3방울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습니다. 염화세바코일 용액이 담긴 비커에 유리막대를 이용해서 막대를 타고 흐르도록 앞선 용액을 천천히 부어줍니다. 계면에서 막이 생성되는 모습입니다. (50% 아세톤 200ml) 아세톤과 증류수를 1:1로 섞은 것을 비커에 제조합니다. 나일론 실을 꺼낸 후 이 용액에 씻습니다. 알루미늄 접시의 무게를 4자리 저울을 이용해 측정합니다. 다시 나일론을 물로 옮겨 충분히 씻습니다. 물기를 조금 제거해줍니다. 알루미늄 접시에 옮겨 담아 오븐에 24시간 건조해줍니다. 24시간 후 건조된 것을 꺼내어 무게를 측정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측정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염화세바코일의 사용량은 염화세바코일 밀도와 사용 부피의 곱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2g입니다. 염화세바코일의 몰수는 사용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 밀리몰로 전환합니다. 4.689mm몰이 나옵니다.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의 몰수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19.7918mm몰이 나왔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의 몰수는 10.0075mm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득률을 계산하였습니다. 나일론 60이 합성되는 반응식을 바탕으로 화학 반응 테이블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반응 전, 반응 후 4.6876mm몰의 나일론 60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화학 반응 테이블을 통해서 나일론 60의 이론적 생성량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일론 60의 분자량 곱하기 생성된 몰수도 구할 수 있는데 1.324g이 나옵니다. 우리가 실험에서 구한 나일론 60의 수득량은 4.25-3.1g을 하여 1.125g을 얻었습니다. 수득률은 수득량을 이론적 생성량으로 나누어 100을 곱해줍니다.
1.125g을 1.324g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주면 84.97%로 수득률이 84.97%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찰 및 확장입니다. 본 실험 중합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염화세바코일의 끝부분은 COCl이고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의 양끝 부분은 NH2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HCl이 빠지면서 축합 중합하여 아미드 결합 CONH가 만들어지며 나일론 단량체가 형성됩니다. 즉, 나일론 60이 형성되는 것은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차 원인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실험 중 손실된 나일론이 오차를 발생시켰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실험 시 250ml 비커가 아닌 더 큰 비커인 600ml 비커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계면이 넓어져서인지 나일론이 실의 형태를 얻어지지 않고 휴지 조각과 같은 형태로 얻어졌습니다. 작은 조각의 나일론이 세척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며 실제 측정되었던 양보다 적게 얻어졌습니다. 다음은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의 무게 측정 중 오류가 오차를 발생시켰을 수 있습니다.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를 실험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로 중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실제 넣어야 하는 2.3g보다 더 적은 양이 첨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탕한 것을 넣는 과정에서 다시 고쳐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정확한 양 측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 번째는 NaOH 첨가 이유입니다. 나일론 중화 과정을 통해 HCl이 생성되는데 이를 NaOH를 이용하여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HCl을 제거해주지 않게 되면 헥사메틸렌 다이아민과 반응하여 염화 아민염을 생성하기 때문에 나일론의 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HCl은 반응물이기 때문에 NaOH를 넣어 제거하면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 정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페놀프탈레인 용액 첨가 이유입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용액의 액성을 나타내어주는 지시약 역할을 합니다. 초반 NaOH가 포함된 용액이므로 분홍색을 띱니다. 나일론은 계면에서 생성되는데 계면을 기준으로 위아래 용액의 층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일론 합성 반응 촉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장입니다. 첫 번째로 실험실의 적정한 온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용액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나일론의 수소 결합력이 떨어져 섬유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NaOH의 농도를 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NaOH는 정반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을 마지막으로 2분 반 6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